There must be something you've been missing around. If you can find them and make you believe you're alive, whether grab it or not, it's all up to you.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시장 여러 가지 상황 부분들이 놓여져 있지만 항상 매주 다가오는 건 또 매주 온갖 뉴스들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마다 수급과 연관되어 있는 의무 보유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속에서 이번 주 다음 주죠. 돌아올 주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와 또 그 속에서 옵션 만기, 수급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추세의 흐름을 또 바꿔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거기에 미국과 중국 이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가속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또 내년 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이외에도 매일 터지는 뉴스들, 그런 속에서 섹터의 일별 변동성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주식은 끊임없이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죠?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이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기술적 차트만 가지고 단타, 당일 매매를 하는 흐름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게 뭡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죠? 그리고 너무 많이 알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4년 대우 입사한 이후에 대우를 그만두고 99년 본격적으로 주식에 참여했을 땐 단순 무식했어요. 시장에서 가장 센 라인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는 당일의 변동 흐름 부분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오버나이트에서 좀 더 크게 가려는 중장기 흐름 부분으로 가려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섹터의 상황,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을 알고 있어야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자산이 적으면 매일매일 당일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주식도 거래가 없을 때는, 그죠? 이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자산이 큰 분들이 들어갈 땐 그 확신을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시장이 계속 떨어질 때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20년을 넘게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못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그거 왜 모르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학 박사도,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오미크론이니 코로나니 하는 그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그 관련 의학 분야에 계신 분도, 그죠? 이 코로나가 변종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다만 주식시장은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죠? 기관도, 우리 마바라 같은 기관님들도 뚜렷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 그죠? 외국인들 해바라기처럼 외국인들이 어느 쪽 섹터나 어느 쪽 흐름으로 가게 되면 거기 뒤쫓아서, 남의 돈이니까, 그죠? 자기 돈 아니니까,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고 또 그쪽으로 가고, 또 그쪽 갔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 투자관들은 돈이 한정되어 있고, 잘못해서 이 손실을 확정시켜버리면 계좌가 빵꾸가 납니다.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자산이 좀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데 중장기 투자할 이유 없죠. 그죠? 매일 당일 가장 센 종목에 붙어서 2, 3%씩 먹고 나오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자산이 적은 사람의 역할이고 자산이 많은 분들은 내가 일일 당일 이 흐름의 변동성 부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를 가지고 주 추세, 중심 추세를 가지고 있다면 버텨야 되는 것도 몫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라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변동성은 입장료입니다. 주식시장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라고 강요한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놀이공원에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청룡열차를 타고 이런 거 누가 등 떠밀어서 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롤러코스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하면서의 변동성은 올라가는 변동성. 여러분들 올라가고 막 올라갈 때는 주식 매도하기 싫었잖아요. 그죠? 내가 올라갈 때 욕심을 자제하고 매도하기 싫어서 더 큰 이익을 보려다가 내려왔다면 내려온 그 기간도 참아줘야 되는 게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가는 을이에요. 항상 을입니다. 자본시장, 큰 자본시장에서 환율이나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나 경제지표나 실적발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한 변수 요인 속에서 어떻게 90% 100%를 다 맞춰요? 을인데. 그죠? 갑도 그것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은 그 속에서 내가 견뎌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단타해야지요. 당일.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잔소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부분의 지표 부분, 그죠? 냉정하게 또 지표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라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의무보유 해제하는 종목들이 있네요. 그죠? 비츠로시스나 뭐 에이트원, 뭐 리메드 뭐 이런 관련 부분들, 종목 부분들을 월요일 날 의무보유 해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유상증자 상장하는 코이즈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건 조그만 개별 종목이고 하니까 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 관련 종목 부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나 이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EU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 6인과 비수도권 8인 제한 이 거리두기 단계에 관련된 내용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지수가 있고 EU의 12월 센틱스 투자 기대지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독일의 10월 공장 수주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에서는 뭐 쿠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조그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놓여져 있는데 월요일은 거의 무난한 뭐 경제 지표와 흐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또 이제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11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한국의 10월 국제 수지가 발표가 되고 EU의 3분기 GDP 그리고 독일의 10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투자자 기대 지수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11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중국의 수출입 부분들은 면밀히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이제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OECD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보가 홍콩 증시 상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10월 구입 및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11월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스텔란티스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미국 시장 뭐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게임스타, 그죠? 게임스타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목요일 날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죠? 12월 쿼드러블 워칭 데이입니다. 내 마녀가 춤추는 36912. 그죠? 369, 369,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돌아오는 쿼드러블 워칭 데이가 놓여져 있는 부분 속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도매 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합니다. 그죠?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PMI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었으면서 나름 우리나라 이 반등 흐름의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투입 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으로 나오는지 그것을 이제 봐야 될 부분이죠. 그죠? 11월부터 나올지 12월부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원자재 가격이 10월 말부터 하락하는 부분,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이 하락한 부분, 거기에 이제 뒤늦게 이제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영향이 큰 흐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죠? 앞으로는 이 지표, 물가 지표는 다소 이렇게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지만 체크는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고 오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10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상장한 디어유의 의무 보유 해제가 있고 그리고 비트나인, 뭐 가스텔 바작, YM텍, 뭐 줌인터넷, 태웅로직스, 뭐 제가 잘 안 보는 주식들도 많이 이 의무 보유 해제, 수급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툴젠이 상장을 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10일 날 참 많이 있네요. 금요일 날 그런 가운데에서 11일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요인이 있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KRX 300 관련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구성 종목의 편출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 카페 시황 이 부분에 다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의한 정기 변경이 있고 그리고 G7 외교 개발장관 회의가 있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12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 독일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죠? 중국, 미국 물가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조금 완화될 거냐, 아니면 11월까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대니 중국의 독일의 유럽 이쪽에 29년 만에 최대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단초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 흐름들을 보되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의 끝은 언제나 봄이었다. 그리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월봉의 흐름, 그 속에서 월봉
낙폭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 기술적으로 어떤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새로운 또 성장 흐름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12월 둘째 주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들은 조금 차이가 나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기상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그죠? 오펙 회담 한 달에다가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범위가 있는데 체크를 하면서 그 관련 섹터와 종목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